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도 8% 상승 마감.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5% 상승 마감이 됐거든요. 주봉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저께 조금 빠졌죠. 월요일 날 당연히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계속 하루하루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조금 진통 과정이 좀 심하게 진행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장기간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침체기를 겪으면서 근 10년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악재가 됐었지만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악재를 버티고 지나온 게 호재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선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조선주는 너무 길어서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자,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화오션, 요렇게입니다. 자,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은 원래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거 뺄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놓고 볼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주는 장기 침체 구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계속 빠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14년도를 기점으로 모두 다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뭐가 나왔죠? 고가를 계속 낮춰갔죠. 고가가 첫 번째 나온 건 언제예요? 2007년도 초호황기를 겪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다시 고가, 다시 고가. 그리고 2010년도에 회복한 건 다중고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죠? 신용위기, 미국의 신용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사태를 겪은 거죠. 자, 근데 그 뒤에 뭐가 됐죠? 계속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요 교역품들의 부피가 줄었다. 부피가 줄었다는 건 뭡니까? 배를 사용하는 총량 자체가 줄었다. 요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화랑기를 겪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든 결과 단가가 낮아졌다. 수주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장기간의 적자를 봐왔죠. 근데 조선 빅3는 어디 몰려 있죠?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주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산업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조선주는 배를 사용하니까 앞으로 좋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싸니까 사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저가가 나왔죠. 쭉 갑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거의 한 근 10년 정도를 물려 있어서 이제 신고가를 보고 빛을 발하는 첫 번째 시작점에 와 있는 거예요. 10년 보유할 수 있어요? 없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계속할게요. 자, 보세요. 어때요? 삼성중공업 망했습니다. 근데 모 기업에 도움을 받아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원래 현대중공업이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HD. 그쵸? 찢었다가 다시 붙인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한국조선해양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찍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오션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그룹에서 인수했다. 왜? 산업은행 지분을 전량 가지고 왔거든요. 산업은행 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있었다는 건 뭡니까? 나라에서 조선업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숨만 묻혀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조선 빅3가 한국에 다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빅3 기업들이 모두 다 망하는 위기까지 몰렸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근데 지금 배는 계속 사용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앞으로 수주를 계속 쓸어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 거제도 조선소에 도크가 없을 지경이고요.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 하나오션 마찬가지. 근데 최근에 하나오션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트럼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언제예요? 여기 24년 11월 달 트럼프 모멘텀이 딱 터지고 난 그 이후입니다. 여기에는 뭐까지 붙어요? 원전까지 붙는다. 그렇죠? 이런 구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상승하는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저가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지금부터 매수합시다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로 돌아와 볼게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제 반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장기 차트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장기간 2007년도에 꼭지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전 수주가 있었지만 저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리고 2010년 중반 때부터 탈원전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들고 있죠. 왜?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 토론을 보니까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전은 뭐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필요 없다. 원전은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AI 때문에. AI는 뭐 전력 단가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냐. 자,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환경적인 요소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죠. 최근에 유럽 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유럽은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근데 원전을 하는 나라는 프랑스, 뭐 영국 요런 쪽입니다. 독일 안 하고 이탈리아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는. 근데 지금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원전 가기 전에 그쵸? 굳이 눈 가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화석 연료 그냥 뗄 거야. 왜? 전기세가 너무 비싸졌거든. 가격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공급 자체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무조건 원전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렇게 전력을 계속해서 사다 쓰거든요. 그쵸? 부족하면 땡겨다 쓰고 부족하면 땡겨다 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전력을 붙여서 쓰잖아요. 이번에 4월 달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막 싸우고 뭐 내용들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안 좋은 내용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럴 때 캐나다에서 협박할 때 야 전력 보내주는 거 너네한테 돈 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단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번 가동되기 시작하면 못 꺼요. 온오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온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온입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요는 앞서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AI 관련된 쪽으로 합쳐져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이 그쵸? 가장 중요한 매수 구간에 있다. 물론 여기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고 돌파하는 구간 오늘 상승한 거 빼면 한 20% 정도 위에 있지만 이격이 발생한 것도 맞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 맞아요. 근데 매수기에 줄 거다. 이 부분 반드시 기다리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유상증자 내용을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댓글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호재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개미들 등쳐먹는 주주배정 유증 개미 주머니 털어서 배불리는 유증 유증 발표나면 주가는 만원대로 폭락이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러려면 운영자금 내에서 뭐 부채 상환이라든가 회사에 돈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상증자가 좋진 않죠. 좋진 않아요. 맞아요. 차라리 니네가 돈을 빌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냥 채권 발행을 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채권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CB로 발행한다거나 이러면 어차피 주식 수를 늘리는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CB 발행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뭐 CB를 발행할 정도로 뭐 상황이 나쁘진 않죠. 그냥 회사채 발행하면 되겠죠. 근데 유상증자 관련된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찌라시가 돌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이 찌라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당장에 우리 유상증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자금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자금에는 부채 상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설비 투자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따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그쵸? 그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상증자라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자, 역대급 유증을 최근에 했죠. 3월 달에 했죠.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딱 요 날입니다. 요 날. 정말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어 오고 있다가 거의 한 3년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3월 21일 날 장중에 15%까지 빠집니다. 3조
6천억. 근데 이 뒷자리 떼고 3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느냐? 설비 투자. 그쵸? 요 내용입니다. 설비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뭐예요?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수주 내용이 없고 뭐 박살이 났고 요래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설비 투자 관련된 유상증자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실적 증가 추이를 보세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 차트 보겠습니다. 분기당 재무 차트예요. 어때요? 딱 21년도, 22년도까지는 실적이 딱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없었죠. 근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K 방산에 대한 뭐 수요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고 실제 폴란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만들어졌죠? 신고가. 근데 바닥부터 따지면 얼마예요? 5만 원부터 이렇게 보면 뒤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앞쪽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고가 따지면 15만 원까지 3배 올랐습니다. 3배 올라갈 때까지 실적에 대한 유의미한 증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24년도에 두 개, 요거 하나에 한 분기짜리예요. 딱 6개월 정도 횡보하고 나서 실적 확인 과정이 끝나고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야, 얘네 진짜구나. 그러면서 1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삼양식품 내용 보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이 뒤쪽에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요렇게까지 딱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4년 1분기까지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폭 보세요. 21년도에 7만 원이었던 거 얼마? 21만 원. 3배 올랐어요. 3배. 200%. 그쵸?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시장 진짜 그냥 그 창사 이래가 아니라 한국 거래소가 열린 이래 가장 높은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 발표 났을 때 60만 원 초반, 그리고 5월 8일 딱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90만 원 찍었어요. 50%더 올랐다고요. 그럼 여기서 빠질 종목이었으면 그냥 급락하고 끝났겠죠. 실적 확인 과정까지 끝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가의 저점, 주가의 고점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지 여기 나오는 요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체 유상증자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강조를 드렸었던 거,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다들 체코 원전 관련된 이야기할 때 저만 그랬잖아요.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체코 쪽으로 들어가는 거 돈 별로 안 남아요. 체코의 총 사업비가 26조 원인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대우건설로 들어가는 이쪽 수주 물량이 8.5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지금 최종 계약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그쵸? 우리 딱 그 5월 초에 연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EDF에서 또 꼬장 부리다 보니까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주가 어떻게 돼요? 고가 돌파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역배열이다. 기다려라. 매수 기회 준다. 그쵸? 매수 기회 주는 것도 우리가 자 떨어진다. 여기서 매수합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된다고. 여기서 확인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딱 돌파하자마자 그쵸? 폭발적으로. 근데 이 돌파하는 구간은 언제예요? 원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21년도 중반의 고가를 넘는데 1년, 2년, 3년 체크하고 그리고 거의 4년째 돌파하는 구간이 있었다. 당연히 요 정도의 매물 소화 구간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즉 EDF에 대한 꼬장, 프랑스에 대한 꼬장 때문이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받은 거고, EDF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조정 구간을 끝냈다. 이거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신 분들 댓글 하나씩 꼭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폭등세. 왜? 미국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늘린대. 그쵸? 누가 했어요? 트럼프가. 행정명령 준비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사인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결과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세 구간에 있다고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저는 30만 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에서 시세가 아니라 이미 시세 나온 거니까 실적을 확인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등락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등락 구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만큼 올라오면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보고 팔면 된다. 제가 딱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쭉 빠지잖아요. 요날 매수했거든요. 4월 10일 날. 요때 매수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확인해야 되니까. 누구도 저가를 맞추지 못하고요. 누구도 고가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가 찍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도해도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거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5월 20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장중에 5.7%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9% 상승했죠. 근데 5.7% 장 시작하고 9시 17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두산 에너빌리티 5%대 상승. 오늘도 한 주도 팔지 마세요. 공유할 때만 매매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주도주 관련돼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아주 잘 소화하고 있다. 주말에 말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은 어제도 양호했고 오늘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조정 필요하지만 가격 조정 크지 않기 때문에 보유 종목들 중에 시세를 내고 있는 보유 종목은 쭉 보유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변함이 없다.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바이오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되고 타점 공유하면 끝이다. 중요한 점. 비싸게 팔라고 애쓰지 말자. 고가 찍고 빠지는 거 보고 팔자. 그래도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쵸? 고가 딱 찍고 딱 떨어질 때 막말로 5만 원 갔다가 4만 5천 원까지 떨어져요. 여기서 판다고 칩시다. 그게 낫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매매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딱 두세 종목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ABL 바이오예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조작 안 돼요 이거.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았죠? 싸게 살려고 노력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때요? 70%대까지 수익 구간 늘어나죠?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분할 매수 계속하죠. 그리고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구간 다시 잡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3일 만에 75%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대씩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3월달 4월달 해서. 하지만 강세 종목군들은 강세를 계속 보인다. 그렇죠? 한화오션을 포함해서 뭐 한화오션도 여기 보면 2월달까지 해서 50%대 수익 구간. 자, 최근까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화 시스템도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딱 이 시세 초입 구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AI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패권 전쟁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딱 5월달 안에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